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새 프레젠테이션 열어주세요. 바로 왼쪽 상단에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 찾아가 주세요. 시험에서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파일 형식은 확장자가 PPTX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과 전체 구성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슬라이드에 출제된 모양들을 보고서 먼저 기본적인 작업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탭 가주세요. 오른쪽에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을 해주고 슬라이드 방향을 가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맞춤 확인 선택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보기 탭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현재 슬라이드 마스터 두 번째 것 선택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것 선택하도록 할게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되어 있는데 이 상자 선택해 주세요. 이 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이 위치에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고 있죠. 기본 상태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게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크게 키워줄게요. 홈 탭 가주세요. 글자의 크기를 16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도 검정색으로 지정할게요. 슬라이드 1에는 이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삽입 탭 가주세요.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그리고 아래쪽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를 해주세요. 모두 적용을 누르면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지 않고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납니다. 이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나타나는 왼쪽 하단에 하단 로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전체 구성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 가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문서 아래 ITQ 폴더, 그 아래 픽처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그림 파일 이름, 로고 2.jpg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모든 그림에서 JPG 파일 교환 형식 이걸 선택을 해서 보면은 그림의 이름의 확장명이 안 보여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삽입 눌러주세요. 바로 그림 도구의 서식의 왼쪽에 가서 색을 누르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에서 배경의 회색 부분 클릭을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을 마우스로 해주세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상단에 제목이 나타나고 있죠.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홈 탭 또는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의 목록 열어주세요. 아니면 직사각형이니까 첫 번째 도형은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색상은 모두 지시되어 있지 않고요. 시험장에서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색상은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렇게만 선택을 해서 임의의 색상 지정하면 됩니다. 뒤쪽에 도형은 조금 옅은 색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구성에서 제목 글꼴에 도형의 선 없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을 지정합니다. 앞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해당 도형을 찾아서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번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도형의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지정, 그리고 도형의 채우기 색깔, 진한색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보고서 맞춰주세요. 이제 뒤쪽에 가려져 있는 제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을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처음으로 입력하는 거죠.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 4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정렬은 왼쪽 맞춤 상태로 되어 있고요. 도형의 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 가주세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가 1번만 나타나 있죠. 선택해서 엔터키 5번 누르면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집니다.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와주세요. 슬라이드 1에서는 현재 입력할 수 있는 이 창은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세부 조건 1번, 2번, 3번 있죠. 1번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해당 도형을 순서도에서 찾아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야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채우기를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을 해주고 다음에서 그림 삽입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 파일 바로 열기 눌러주세요. 화면 오른쪽에서 투명도 50이라고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도형 효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의 도형 효과 열어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으로 가주세요. 워드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끝났다면 ESC키를 눌러서 커서를 바깥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주세요.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의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변환으로 가주세요. 휘기에서 종류를 역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반사로 가주세요. 반사 변형에서 근접 반사 터치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라데이션 없애기 위해서 글꼴에서 글꼴 색상 검정을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를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로고 2.jpg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림 삽입되면 서식의 왼쪽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배경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배경이 투명해지면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2번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은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키로 지워주세요. 뒤쪽에 기다랗게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비슷한 도형 찾아주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으로 가서 회전에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고 크기 위치 맞춰주는데요. 노란색 핸들도 있습니다. 노란색 핸들을 움직여서 모양을 맞출 수가 있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색상은 따로 지정 안 되어 있고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색상 옅은 색 지정하면 옅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도형의 채우기에서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윤곽선은 슬라이드 2에서는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도형의 윤곽선 없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에 도형 1번 써있죠?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도 도형의 윤곽선은 없음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형의 채우기 색깔,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서식의 왼쪽에 텍스트 상자 있죠? 열어서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거나 도형 목록에서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드래그해 만들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니까 내용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글꼴 설정해야 되죠? 2개 도형 또는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도 됩니다. 홈탭 가주세요. 글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어요. 24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은 하얀색과 흰색 같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1번 입력하는 도형만 선택을 해주세요. 숫자 1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되어서 모양이 다른 글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를 입력할 때 해당 기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삽입으로 가서 기호에 기호를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하위 집합에서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요. 숫자 형식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모양 1, 2, 3, 4 있죠.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한글 입력 상태에서 지읒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면 모양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해당 모양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기호 메뉴를 찾거나 한글 자음 입력해서 입력하는 것, 여러분이 입력하기 편한 것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3개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복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2개 더 만들어주세요. 같은 줄 간격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세부 조건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글자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가주세요. 현재 문서 클릭한 다음에 슬라이드 4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파일 삽입해 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 도구의 서식에 오른쪽 가서 자르기, 위에 자르기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자를 수 있게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ESC키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을 해주면 자르기가 끝이 납니다.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조절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상자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엔터키, 탭키 같이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세 줄의 내용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줄 내용 다시 블록 설정해주세요. 슬라이드 3에 글머리 기호와 문단 설정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주세요.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주세요. 문단 설정하기 위해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한 후에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세요. 아래 세 줄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홈탭에서 글꼴 동일하게 굴림으로 변경을 하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여기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만 1.5줄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한 줄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면 되는데요. 현재 변경할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는 높이 조절과 위치 조절만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복제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래 도형도 복제한 후에 만들고 상자 크기 조절할 때 글자 크기 조절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설정해 놓고 할게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의 도형 옵션에서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수정할 때 잘못 설정하면 글꼴과 글자 크기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글머리 기호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한글 문장도 위에 영문처럼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비디오 나타나야 되죠? 삽입 탭 가주세요. 오른쪽에 비디오에서 내 PC의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wmv 파일 삽입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하고 크기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세요. 비디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 도구의 재생으로 가주세요. 시작 클릭할 때를 자동 실행으로 선택, 옆에 반복 재생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3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드 4를 클릭한 다음에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서 표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열 개수는 3, 행 개수도 3, 확인 눌러주세요. 커서가 표 셀 안에 깜빡이고 있죠? ESC 키 한번 눌러서 커서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주세요. 디자인 탭의 왼쪽으로 가서 머리끄랭에 체크 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 해제, 그리고 표 스타일에 대한 것 세부 조건 3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과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죠?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을게요. 글자의 색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표 안의 내용들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내용들 각 셀에다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세요. 표의 상단의 도형들 그리고 표의 왼쪽의 도형들 각 셀의 너비와 각 셀의 높이에 맞게 만들어져 있고요. 각 크기가 모두 동일하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셀의 각 너비와 각 높이는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보이는 것처럼 셀의 너비 그리고 셀의 높이가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게 맞지 않다면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셀 크기에 행 높이를 같게 눌러주고요. 열 너비를 같게 눌러주면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위쪽에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 텐데요. 위쪽에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주면 돼요. 홈 탭 또는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모양을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은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윤곽선 선 없음 지정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도형은 모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앞에 정의 써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모양을 찾아서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 움직이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형의 채우기에서 옅은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윤곽선은 여기도 동일하게 검정색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 얇게 지정할게요. 내용 미리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선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하세요. 정렬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 상태에서 내용 입력해주면 됩니다.
두 개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하면 수평하게 오른쪽으로 복제가 되죠.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왼쪽에 도형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모양도 변경할 필요 없고요. 노란색 핸들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크기 적당하게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라데이션에 대한 지정이 있죠.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을 해주고 그라데이션의 종류 선형, 방향에서 지시되어 있는 선형 아래쪽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각도는 90도 상태, 그라데이션 중지점 왼쪽에 진한색, 오른색, 옅은색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면 선택해서 색깔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도형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아래로 복제를 두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5번 슬라이드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차트 만들기 위해서 아래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차트의 종류는 콤보를 선택을 해주세요. 출제된 슬라이드 5의 차트를 봐주세요. 차트 아래 표가 나와 있는데요. 두 줄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줄은 계열 1, 두 번째 줄은 계열 2가 됩니다. 21세 미만, 여기는 막대 그래프고요. 21세 이상, 여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에서 21세 이상, 이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1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놓고요. 계열 2는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 옆에 보조축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 차트 나타나고 엑셀 입력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차트의 X축에 있는 이미지 검색에서 라이브 챗까지 입력할 거예요.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블록 설정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아래 차트에 적용되어 나타나는데요. 잘 보면은 이미지 검색과 구매하기 클릭, 이거는 두 줄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거 설정을 할 때 이미지 검색에 이 셀 내용을 입력을 할 때요. 이미지까지 입력하고 Alt 엔터키를 누르고 검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구매하기 클릭도 구매하기까지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누른 다음에 클릭을 써주면은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1, 계열 2 써 있는 이 내용은 21세 미만, 21세 이상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계열 3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계열 3 써 있는 디얼은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열 1과 계열 2의 데이터 내용들 숫자로 되어 있죠. 모두 보이는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타이핑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차트에 적용되어 나타나죠. 그런데 57 써 있는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57.0이라고 입력해도 57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표의 데이터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의 범주를 숫자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수 자릿수 한 자리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모두 제대로 나타나는데요. 바뀐 부분이 차트에 나타납니다.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세로축에 숫자가 같이 소수점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출력 형태에서는 소수점이 안 나타나죠?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정하도록 할게요. 엑셀 창은 이제 닫아주도록 할게요. 출제된 차트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차트 크기는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비도 살짝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차트의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있죠? 차트 요소 눌러주세요. 차트 아래 표가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 표 선택을 해주세요. 표 아래에 범례 사라져야 되죠? 범례 체크 해제해주세요. 그래프 나타나 있는 이 그림 영역에 가로선 안 보여야 하죠? 눈금선 체크 해제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다시 닫을게요. 차트에 대한 조건 보면은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뒤에 글꼴 지정되어 있고 외곽선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트 바깥쪽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차트 선택되어 있는 것 없애면 선이 보여야 되는데 외곽선이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차트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을 지정하면 외곽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은 차트 영역에 채우기 노랑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한 다음에 노란색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 모두 검정색으로 변경할게요. 세부 조건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먼저 궁서 처음 입력하죠.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글자의 색깔은 따로 변경 안 합니다. 차트 도구의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 지정하세요.
이제 그림자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써있는 내용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아래로 가져가면 그림 영역 보이죠?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데이터 서식은 이미 수정을 해놨고요. 값 표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이라는 것, 이 데이터의 21세기 미만 계열, 첫 번째 줄 계열 1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 막대 그래프만 위에 숫자가 나타나야 되죠. 막대 그래프 선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어 나타나죠. 오른쪽에 차트 요소 다시 열어주세요.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데이터 레이블로 간 다음에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을 해주세요. 열리면 바깥쪽 끝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차트 요소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그러면 세부 조건에선 도형 삽입 빼고 모두 수정을 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서 변경할 부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림 영역에 왼쪽에 세로 선 테두리 보여야 되고요. 위에는 안 보이고 오른쪽에 선 보이고 아래쪽에 선이 보여야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깥쪽으로 가로선이 아주 작게 나와 있죠. 눈금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에선 지정하면 모든 선이 나타나 버리겠죠. 위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지정하는데요. 왼쪽에 세로축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면 오른쪽에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숫자도 선택,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지정, 그리고 아래는 바로 붙어있는 표를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에 숫자, 소수자릿수 나타나면 안되죠. 왼쪽에 세로축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 눌러주세요.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 70, 변하는 주 단위는 10단위로 변경되고 있죠. 그래서 축 옵션은 따로 지정하지 않는데요. 아래쪽으로 가서 표시 형식 열어주세요. 여기는 숫자에서 소수자릿수 0으로 변경을 해주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수자릿수 안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에도 보조축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최소값 0이고요. 20단위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단위 줄을 20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 80이니까 변경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단위만 변경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소수자릿수가 보이면 안 되죠. 숫자, 소수자릿수 0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꺾여져 있는 위치에 있는 표식이 저희는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제된 문제 보면은 마름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표식 아무 곳이나 한 곳 클릭을 해주세요. 5개 다 선택되었죠. 오른쪽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 선택을 해주세요. 표식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고 형식을 같은 모양으로 변경, 크기 지정되어 있다면 그 값으로 입력을 하는데 지정 안 되어 있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표식이 너무 작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10에서 12 정도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줄게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아래 글자와 비교했을 때 너무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 바깥쪽을 클릭을 해서 아무것도 선택 안 되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옆에 보면은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죠. 간격 너비를 15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막대 그래프 너비가 넓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화살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위치와 크기는 출제된 차트를 보고서 맞춰주면 되고요.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것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내용 입력하기 전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은 중간으로 변경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미지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 검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들 모두 다 수정을 했죠. 슬라이드 6번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지읒키, 한자키 누른 다음에 탭키 누르고 해당 모양 찾아주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6은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상자 사용 안 한다고 했죠. 선택해서 딜리트키로 지워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만드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의 위치만 빠르게 찾으면 쉽게 만들 수 있죠. 왼쪽에 배경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준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는 모두 색깔 검정으로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 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은 앞쪽의 도형들 위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옅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의 회전에서 상하 대칭 눌러줄게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같은 도형이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에 회전해서 이번엔 좌우 대칭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우선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해당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도 색상은 모두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임의의 색깔 변경,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검정, 윤곽선 두께 얇게 지정할게요.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정하는 게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지금 입력해도 되고요. 조금 이따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글꼴 설정 같이 하면 되니까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하나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또 하나 나타나죠. 왼쪽에 디지털 광고만 써있는 스마트 아트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으로 가주세요.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프로세스형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가보세요. 모양 하나 찾고 톱니 바퀴형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모양이 3개가 나타나죠. 딜리트 키로 하나, 딜리트 키로 또 하나. 그러면 하나만 나타나죠.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디지털까지 입력하고 Shift 엔터키 누르면 줄 간격이 좁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광고까지 입력하고 ESC 키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나타나죠. 크기는 우선 적당하게 조절해 놓고요. 위치도 적당하게만 조절해 놓으세요. 세부 조건에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에 대한 설정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 열어주세요. 첫 번째 디자인은 3차원 만화되어 있죠. 그래서 만화를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은 따로 지정 안 되어 있고요. 뒤쪽에 있는 배경보다는 진한 색상이니까 흑백으로 봐도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색 변경 따로 하지 않습니다.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글꼴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 흰색이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다시 삽입할게요. 삽입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목록형에서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요. 세로 상자 목록형이죠.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각 내용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크기는 먼저 적당하게 조절해 놓고요. 위치도 우선 비슷하게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글꼴도 수정해야 되니까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의 광택 처리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광택 처리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은 흑백으로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있죠. 색 변경해서 색상 아무거나 다른 것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도 글꼴은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죠. 검정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 상자의 너비가 글자보다 좁아서 마지막 문장이 두 줄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만 조절하면 안 되죠.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3개 상자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면 되는데요. 좌우로 같이 크기 조절돼요. 그래서 크기 조절한 다음에 위치의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살표키로 이동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됩니다. 크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4개 도형 만들 텐데요. 위쪽에 도형 같이 설정할 거니까 우선 선택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도형의 기본 글자 색이 흰색이라 흰색으로 이렇게 입력되죠. 아래 도형을 만들고 아래 도형도 동일하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테두리와 배경색까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드래그해서 같이 설정할 도형들 선택을 해주세요. 가운데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같이 선택되는데요. 도형을 수정할 때 같이 수정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도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선택된 스마트 아트는 선택을 해제하고 싶다면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한 도형은 선택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이 5개 도형에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지정, 그리고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의 윤곽선은 동일하게 검정에서 두께 얇은 거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은 각각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 색상, 임의의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4개 도형 어떤 도형 사용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콘텐츠 마케팅 도형은 사각형에서 이 도형을 사용을 했고요. 바로 옆에 이메일 마케팅 도형은 역시 바로 옆에 있는 이 도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모바일 마케팅 도형은 이 도형을 사용을 했고요. 배너 광고 도형은 순서도에서 이 도형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 2개를 모두 왼쪽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모두 다 도형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도형 가지고 제가 어떤 도형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지털 마케팅 업무 요약, 이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이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라고 써있는 이 도형, 아무리 찾아도 모양이 없죠.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을 만드는데요. 어떤 모양인지 노란색 핸들로 제가 살짝 움직여 볼게요. 쉽게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죠.
이 도형은 도형 목록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입 도형은 바로 옆에 있는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을 만들었고요. 그룹 모양의 홈페이지 도형은 기본 도형에 그룹 모양이 있습니다. 설명선과는 조금 다른 그룹 모양이죠.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구매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이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전환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홍보 도형, 사각형에서 도형 찾으면 되겠죠. 사각형에서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죠. 상하 대칭으로 회전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상하 대칭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도 같이 상하 대칭으로 회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글자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 상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라고 글자 입력하고 이 도형에 만들어진 것처럼 위치를 조절해 놓은 겁니다. 옆에 광고 도형은 그냥 만들면 되죠. 도형 목록에서 꼭지점 튀어나온 부분만 숫자 세면 돼요. 같은 모양을 찾으면 되죠.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옆에 프로모션 도형은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형도 별 및 현수막에서 여기서 찾아 만들었고요. 아래 도형은 응대와 리텐션 도형이 이렇게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대 만들고 오른쪽으로 복제해서 좌우 대칭을 한 거죠. 도형 목록 열어보면 순서도에 이 모양이 있죠. 모양을 만들고서 리텐션 도형을 먼저 만들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그대로 수평하게 이동을 해서 응대라고 글자만 수정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색상은 각각 이렇게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각각 변형을 시키고요. 색상은 임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되고요. 테두리 지정은 우선 같이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게 얇은 것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파선되어 있는 것 이것만 다시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하고 두께 두꺼운 것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도 동일하게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지정하면 되고요. 이 홈페이지 이 도형만 따로 변경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hift 키 사용을 하면 이것만 따로 선택 해제할 수 있죠. 글꼴 굴림 18포인트 지정한 다음에 홈페이지 글꼴만 Shift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 해제하고 나머지만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홍보와 광고, 여기에 선이 화살표로 나타나야 되죠. 도형 목록을 보면은 선이 있죠. 직선형이 아닌 곡선형도 있습니다. 양쪽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홍보에서 연결점, 이 위치에서 클릭해서 마우스 놓지 말고요. 광고까지 가서 연결점 나타났을 때 모양을 살짝 이렇게 다르게 있을 때 놓으면 안 되고요. 같은 모양이 있을 때 놔주면 됩니다. 선의 색깔이 너무 옅어서 안 보이죠. 서식 탭에 가서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으로 변경하고요. 두께가 좀 얇다면 여기도 윤곽선의 두께는 조금 굵은 것 1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드는 건 모두 작성했죠. 세부 조건에 맞게 그룹화 할게요. 왼쪽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되도록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해서 그룹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도 모두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해서 그룹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지고요. 세부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죠. 나타내기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두 번째 지정된 닦아내기 선택하고 오른쪽에 효과 옵션으로 가서 오른쪽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 상단에 1번, 2번에서 애니메이션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두 작성이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요. 자신이 작성하기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 다시 한번 강의 없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